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과학 터치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광주 서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경학입니다. 예, 오늘 먼저 함께 알아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빛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빛의 성질인 굴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사라지는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빛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들이 집, 학교, 기타 다른 곳에서 빛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할 내용은 먼저 빛의 성질입니다. 빛의 성질은 우리가 크게 빛의 직진, 반사, 굴절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오늘은 빛의 굴절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는 현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자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되는 부분을 오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반사에 대한 실험을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반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과 조금 전에 봤던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포장되어 있지 않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길을 똑같은 거리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했을 때 어느 곳에서 자동차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길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곳에서는 차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질을 만나냐에 따라서 빛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빛이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굴절 현상을 보게 되고요. 그 굴절에 의해서 물체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반사 현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성질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빛의 직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빛이 직진함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의 농도도 물체의 불투명이냐 투명이냐에 따라서 농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걸까요? 실제 모습은 나무 한 그루가 강가에 있지만 강가에 비쳐 보이는 나무가 또 다른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빛의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어떤 빛의 성질을 뜻할까요?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굴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잘 살펴보면 컵 안에가 수저가 들어있는데 수저가 지금 몇 개처럼 보인가요? 또 수저의 손잡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실제 컵 안에 이 물이 담겨져 있을 때하고 담겨져 있지 않을 때에 따라서 컵에 보이는 숟가락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것도 빛의 굴절과 관련되겠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투명한 컵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뒤에 과일을 두었습니다. 근데 과일의 모습이 실제 봤을 때 모습과 조금 달리 보이죠. 여기 안에서는 실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과 또 물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 또한 굴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과일을 바꿔서 바나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나나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부분보다 좀 더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작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컵 위쪽 부분을 보게 되면 바나나가 보이지 않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공기 중에서 물체를 봤을 때와 공기라는 매질 대신에 물이라는 매질을 넣었을 때 굴절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간단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물에 담갔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직접 관찰한 이후에 본격적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유리 막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유리 막대로 보이지만 이것을 물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실제 이 유리 막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과일의 모습과 그리고 유리잔에 담겨져 있는 숟가락 모습처럼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을 보게 되면 유리 막대의 밑에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유리 막대보다 훨씬 두껍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유리컵, 플라스틱 컵 아래쪽에 손을 받치고 있지만 물잔 위쪽에 보이게 되면 제 손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유리막대를 그럼 이렇게 방향을 바꿔볼까요? 그렇게 되면 유리막대가 중간에 끊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물이라는 매질과 물 바깥에 있는 공기에 대한 매질의 차이에 의해서 이 유리막대가 굴절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굴절된 모습이 빛이 들어오는 일정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반사를 시켜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는 빛이 나오면서 전반사, 실질적으로 전부 다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 물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구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반사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되면 바닷속에 보이는 그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물체를 그려봤습니다. 실제 이 종이로 봤을 때의 실제 모습과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지퍼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속에 넣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얀색 대지 위에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지퍼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A4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팩을 꼭 닫아주면 실험 준비가 끝납니다. 자, 실제 우리가 물 속이 아니라 이런 공기, 대기권 안에서의 실제 그림에 나타나는 모습과 물 속에 넣었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넣게 되면 순간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물에 넣어서 이렇게 살짝 하게 되면 순간 그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반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지퍼백과 A4 종이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이는 플라스틱 비닐 재질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안쪽에다 안의 내용과 조금 다른 그림을 마음껏 유성펜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필름지를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빛이 물에서 한 번만 굴절이 됐다면 여기에서는 이 플라스틱 비닐에 의해서 한 번 더 굴절이 되겠죠. 그리고 물에서 한 번 또 굴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기층에서 또 굴절이 또 됩니다. 그래서 굴절이 동시에 두 번, 세 번, 또 네 번까지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사의 실험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사라지는 그림의 핵심,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색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얀색 종이가 있을 거예요. 색종이와 하얀색 종이, 그리고 여기 보면 솜 코팅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해 나가는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라지는 그림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솜코팅지가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사용했던 집에서 사용하는 지퍼팩을 사용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솜코팅지, 그리고 삼색 네임펜, 그리고 플라스틱 컵, 그리고 색종이, 그리고 A4 용지,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 핸드폰 고리가 있는데요. 핸드폰 고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실험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투명 테이프, 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칭기나 송곳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런 점에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당부해 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작은 부품이라든지 또 필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에 베이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고, 그 다음에 가위나 칼을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물이 혹시 떨어진 경우를 예비해서 걸레나 손수건 또는 휴지를 준비해서 물을 잘 닦아가면서 실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모형 틀은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정해준 규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만든 규격은 색종이 6 곱하기 6cm 색종이와 5 곱하기 5cm 하얀색 종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 내용을 만들었던 모형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컵 모형 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6 곱하기 6, 5 곱하기 5 종이 규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다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다면 이 규격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좀 더 크게 하거나 좀 더 작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종이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흰색 종이 위에다가 네임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이 흰색 종이에다 그리는 그림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속에 넣었을 때 그 그림이 순간 사라지게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추후에 송 코팅지를 입힌 다음에 다른 색깔로 색깔을 구분해서 그려주게 되면 나중에 사라지는 그림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으면 송 코팅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림이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송 코팅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양쪽 테두리 부분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명 유리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물속에서 쉽게 이거를 꺼냈다 뺐다 하기 위해서 핸드폰 고리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고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빨래 집게나 아니면 집게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코팅지 위쪽에다가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2번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A4 용지 하얀색 종이 위에 물속에 넣었을 때 사라지는 그림이 될 만한 부분을 색칠을 하고, 코팅이 끝난 다음에서는 물속에 넣어도 사라지지 않는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칠이 2가지로 2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 씌워서 또 색칠을 해도 되겠죠. 근데 오늘은 2가지 정도로만 2번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서 투명한 유리컵이나 아마 플라스틱 컵이 있을 겁니다. 이 투명한 컵에다가 3분의 2 정도의 물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물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의 컵에 3분의 2 되는 위치에다가 물을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이 사라지는 그림 틀을 실제 컵 안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컵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를 바꿔서 하는 방법, 또는 이 그림을 좌우 또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쪽에 또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한 번 더 막아주면 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눈사람 윗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즉, 이 부분은 맨 처음에 하얀색 종이 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쪽 아래쪽, 눈사람의 아래쪽 부분은 선생님이 코팅지 바깥쪽 위에다가 색칠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서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죠. 즉,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봤던 빛의 전반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물이 담긴 컵에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조에다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넣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부분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보이죠? 이렇게 돌려봤더니 순간 눈사람 윗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사라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눈으로 그 부분에서 빛이 눈으로 오기까지 과정이 전반사가 되면서 실제 눈사람의 위쪽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반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은 매질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달라지는 속도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즉 물에서 공기층으로 나올 때와 또 공기층에서 물로 들어갈 때 매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즉 빛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굴절 현상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또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는 그 만나는 특정 부위에서 빛이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전반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좀 더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빛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액체의 매질이 되겠죠. 그리고 위쪽은 기체에 대한 매질이 됩니다. 즉 액체 상태에서 매질은 빛의 진행 속도가 좀 더 느려지고 반대로 기체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보다 빛의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지나는 매질의 이 경계면에서 빛이 순간 지나가다 전부 반사해버린 이 현상을 바로 전반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 또 나가는 반사각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경계에 닿았을 때 그래서 이런 용어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즉 오늘은 빛이 매질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굴절 현상에서 전반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는 공기보다 물이 더 밀하겠죠. 여기서 밀하다는 얘기는 좀 촘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밀한 부분에서 소한 부분으로 진행할 때 이런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물 대신에 식초나 콩기름, 참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즉 그런 용액들도 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전반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밀한 정도에 따라서 전반사되는 각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자, 두 번째,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과 여기에 그 꺾이는 부분, 이쪽 부분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임계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임계각이 커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사각이 커야 잘 일어난다는 내용이고 임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 내용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빛이 꺾여지는 부분 그리고 전반사 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는 게 바로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광섬유는 빛을 주고받고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전부 반사가 시켜주기 때문에 빛이 진행되면서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위내시경을 촬영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빛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특히 굴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질이 서로 다른 물질에서 빛이 나왔다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빛이 꺾이고
또 전반사가 되는 현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선생님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준비물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전반사가 되는 원리를 함께 탐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